자, 일단 내 이름은 아시죠? 이 사람이고요. 혹시 이제 내가 너네들한테 전화할 일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핸드폰 번호는 아까 나한테 전화 받았던 2명? 3명은 아마 기록 남아있을 거고 이거 저장해놨다가 이제 뭐 질문할 거 있거나 결석에 대한 얘기나 이런 거 있으면은 너희들이 직접 나한테 해주면 돼. 어머니 안 통하고 학원으로 전화 굳이 안 하고 나한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크게 이제 수업에 대한 설명만 간단하게 하자면 아까 말한 대로 우리는 일단 수학 상이라는 과목을 고1 1학기 과정이죠. 주 4일 대략 몇 주니? 6주 정도 되지. 그지? 6주로 해서 총 24회 완성, 정확하게는 23회 완성으로 이제 진행을 할 계획이고, 수학 상이라는 과목이 사실 23번으로 수업을 한다고 해도 사실 살짝 빡빡하긴 해.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화요일 날은 그나마 괜찮아. 목요일도 그나마 괜찮아. 문제는 이제 토요일, 일요일. 이때 숙제할 시간 거의 없을 수도 있지. 물론 지금 현재 너희들은 토요일 날 수업이 많지는 않을 거야, 학원들이. 근데 여기는 조금 빡셀 수도 있어서 일요일 날은 숙제 검사를 안 하는 날로 할게요. 그래서 숙제는 화요일 날 낸 숙제를 목요일 날 검사할 거고요. 목요일 날 낸 숙제를 토요일 날 검사 및 풀이할 거고요. 토요일, 일요일 날 한 방에 숙제를 화요일까지 해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진도는 좀 천천히 나갈 거니까 이렇게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숙제 완료하는 날 기준으로 동그라미 쳐놓은 거야. 그 다음에 하나 더, 저기 뒤에 보면 카메라 하나 달려있죠. 나는 일단 매 수업을 항상 녹화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빡빡하게 수업을 하는 시기에는 너희들이 결석을 하면 사실 따라오기는 힘들어. 근데 방학을 앞둔 상황이다 보니까 너네들이 분명히 결석을 할 가능성이 아예 뭐 100% 없다라고 보장은 못 하잖아. 뭐 가족들끼리 어디 갈 수도 있고, 방학하기 전에 한번 놀고 오자라고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만약에 결석이 발생했을 때는 내 수업은 일단 녹화로 영상을 제공할 거예요. 그래서 바로 다음날, 특히 토요일, 일요일 심하지. 토요일 날 만약에 결석이 발생했다. 그러면 일요일 전에 내가 항상 올려둘 거니까 그걸로 보고 오시면 되고요. 수업 영상은 내가 따로 보내주거나 하는 게 아니라 유튜브에서 내 이름 검색하거나 학원 이름 검색하면 나와요. 유튜브에 익정쌤으로 검색을 하면 앞에 뭐 이상한 거 붙어 있고, 그리고 요게 채널명이고, 거기 들어가면은 오늘은 지금 현재는 안 만들어져 있는데 오늘 너네 다 집에 가고 나서 밤에 내가 만들어 둘 거예요. 거기 들어가서 화목반이지, 프리윈터 화목반 수학상 개념 플러스 요양반으로 재생 목록으로 들어가면은 나오게 될 겁니다. 알았죠? 거기서 날짜까지 다 써둘 거니까 그거 보고 다음 수업 때 지장 없게 해 오시면 되고, 뭐 내가 직접 보충을 할 수 있으면 참 좋기는 한데 나도 이제 수업이 꽉 차 있고 너희들도 나랑 이제 시간 맞추는 게 불가능하다 보니까 거의. 그럼 막 일주일 뒤에 보충하고 2주일 뒤에 보충하려면은 할 수는 있겠지만 수학은 그러면 안 되잖아. 영어는 좀 가능할 수도 있지. 그날 수업을 빠져도 숙제 푸는 거 말고는 사실 문제는 없을 텐데 수학은 그러면 안 되잖아. 뭐 예를 들어서 삼각 비를 안 배웠는데 어떻게 그 원에 접하는 그걸 풀었겠어. 그치? 사인, 코사인을 모르는데 어떻게 접하는 각을 풀겠니? 그런 것처럼 흐름이 있는 과목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진행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만약에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코로나 걸려가지고 학원을 못 오는 경우는 실시간 영상으로 제공을 할 거예요. 그래서 미리 나한테 얘기만 해줘. 학원으로 얘기하면 나한테 전달이 좀 늦어질 수 있거든. 그래서 나한테 얘기해서 실시간 영상으로 들어올 수 있게, 실시간 수업 같이 참여할 수 있게 진행할 거예요. 이것도 역시 유튜브에서 진행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숙제, 아까 숙제 얘기했었는데 얘는 내가 매 수업마다 항상 카톡으로 공지할 거거든. 자, 혹시 나 공신폰, 공식은 뭐야? 공지.
공신폰 등으로 카톡 저 안 하고 있어요, 손. 다 하죠? 오케이. 카톡방, 단톡방 만들어서 거기다가 이제 숙제 공지는 할 거예요. 어디까지 풀어오세요라고. 그 다음에 교재. 교재는 우리 2권이죠. 일단 수업은 개념원리로 나갑니다. 그 다음에 거기 남는 일부 문제들과 함께 숙제로 RPM이 나갈 건데, 자, RPM 잠시만 펴볼래? 그래서 지금은 현재는 개념원리만 있으면 돼. 없어? 안 가져왔어? 그게 교재 이름이 개념원리 RPM인데 그게 하필이면 개념원리 RPM이라 그렇지. 개념원리라는 교재랑 RPM이라는 교재랑 같이 있어요. 요거 따로따로. 알았지? 요거 내가 좀 이따 뽑아줄게. 지금 그거 뽑고 가자. 잠깐만. 미리 뽑아놓자. 자, 그래서 수업은 개념원리로, 숙제는 개념원리 RPM으로. 그냥 RPM을 부를 거고, 개념원리도 추가됩니다. 일부 남는 문제들. 수업 중에 최대한 개념원리 문제를 많이 풀어주긴 할게. 그 다음에 이제 클리닉. 오늘은 너네가 공식을 외워오는 날이었어. 수학상을 이제 처음 배우는 사람들이라서. 클리닉은 지금 현재는 1일 테스트 개념으로 가고 있죠. 너희들은 테스트를 먼저 보는 사람들이라 사실 숙제에서 분명히 질문이 있을 텐데 또 다시 한번 그냥 내가 테스트를 내놓으면 맞추겠니? 내가 지금 풀이를 해야 되는데, 그지? 너희들이 나한테 숙제 질문을 해야 되는데 그 질문을 해야지 하면서 체크해온 문제들과 똑같은 유형을 내가 굳이 테스트 낸다고 하면 그건 틀리다는 얘기밖에 안 되지. 그래서 전날 배웠던 수업이 아니라 전 수업 때 배웠던 내용을 테스트 본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첫 주는 너무 쉬운 단원이라서 오늘 배운 내용을 이번 주 목요일 날 볼 겁니다. 근데 다음 주 이번 주 토요일은 없구나. 그러고 보니까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배운 내용들 중에 목요일 날, 토요일 날 배운 내용들 중에 숙제풀이까지 하고 나서 그걸 가지고 그 다음 주에 이제 테스트를 본다고 보면 될 것 같아. 내가 숙제풀이 한 뒤에. 그래서 한 2번에서 3번 정도의 수업 좀 늦게 따라올 거예요. 테스트는. 알았죠?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 방금 어버버 했는데. 알겠지? 토요일, 일요일은 클리닉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토요일, 일요일 날 내는 숙제를 화요일 날 풀이하기 전에 테스트 볼 수 없으니 이번 주 목요일 날 배운 내용과 토요일 거의 일부분만, 기본 정도만 화요일 날 테스트 본다고 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토요일, 일요일 날 배운 내용을 화요일 날 숙제 풀이하고 나서 그 다음 목요일 날 테스트 해본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알았죠? 네. 그리고 요 1일 테스트는 언제쯤인지 모르겠는데 이번 1월이나 아니면 3월부터는 주간 테스트로 바뀔 겁니다. 지금 1일 테스트는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이제 본격적으로 고등부로 넘어오는 시기부터는 주간 테스트로 바꿔서 주 1회만 진행하는 걸로 나는 일단 계획을 잡고 있어. 학원에다가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어쨌든 그건 추후에 얘기하도록 하고, 어쨌든 이렇습니다. 자, 수업 관련돼서 혹시 질문 있는 내용 있니? 없니? 이따가 유튜브 한번 검색해보고 구독과 좋아요 정도는 기본 센스죠. 자, 그 다음에 수학상 혹시 한번 배웠던 사람? 조금? 어느 단원 정도까지? 복소수. I의 4승은 뭐 1 이런 거? 너는? 끝까지 하긴 했어. 그때 교재 뭐였는지 기억나? 프린트로. 너는? 다현이는? 거의 그냥 안 한 상태랑 똑같겠네. 오케이. 일단 우리 반은 기본반, 개념 플러스 유형반이니까 처음 한다고 생각하고 좀 자세하게 설명할게요. 알았죠? 그래서 배운 지 오래된 사람들도 따라올 수 있게. 그래서 어쨌든 난이도는 좀 천천히 진행하는 걸로 할게. 프린터 가지고 올게요. 자, 생각합시다. 내가 얼마 전까지 이제 머리를 반삭하고 다녀가지고 빡빡이로 다녀가지고 학원에 그러고 있으면 너무 좀 무서워 보이잖아, 그치? 그래서 일부러 모자 쓰고 다녔거든. 자, 어쨌든 수업 시작합시다. 자, 그래서 제일 첫 단원은 이제 여기 뭐 이거 보면 알겠지만 다항식의 연산이라고 하는 단원인데 요 단원은 진짜 쉬워요. 중학교 때 했던 다항식의 연산 다시 한번 정리하는 거고, 요 안에 원래 곱셈도 같이 있어.
근데 그 곱셈 공식이라고 하는 거 너네들이 중학교 때 배웠겠지만 아까 테스트 봐서 알겠지만은 곱셈 공식 그 공식의 수가 좀 많이 늘어날 뿐입니다. 중학교 때는 한 4개에서 5개 정도, 이제는 한 10개에서 11개 정도. 그거밖에 없거든요. 자, 일단 다항식의 연산의 제일 첫 단원은 다항식의 정리라고 하는 게 있는데, 자, 너희가 수학 상을 배우면서 특히 지금처럼 완전히 처음 배우는 이런 단원들 같은 경우에는 뭔가 어떤 뭐랄까 시험을 위한 개념 설명? 이 유형은 이렇게 푸세요라는 걸 설명하는 그런 단원이랑 약간 느낌이 다르고, 얘네들은 너희들한테 뭘 요구하는 단원이냐면 학교 시험에 단독 출제 안 됩니다. 얘는 너희들이 다항식을 다루는 기본적인 자세, 너희들한테 요구하는 기본 자세라고만 생각하세요. 이 정리라는 거는. 즉 학교 시험에는 단독 출제 절대로 안 됩니다. 알았죠? 그러면 다항식의 정리에는 어떤 녀석이 있냐면, 이거 흰색으로 쓰자. 어떤 녀석이 있냐면 하나는 오름차순, 하나는 내림차순. 배운 사람들은 알죠? 이게 무슨 의미냐면 순서, 정리하는 순서가 올라가는 순서대로 정리해 주세요. 누가? 차수가. 내림차수는 내려가는 순서대로 정리해 주세요. 차수가. 그래서 너희들이 기본적으로 정리해야 되는 거는 바로 뭐다? 내림차순이고 특별하게 오름차순을 정리해 주세요 라고 하지 않으면 오름차순은 할 일이 없을 겁니다. 어쨌든 차수를 뭐부터? 높은 차수부터 시작해서 낮은 차수로 점점 내려가도록 정리를 하란 얘기지. x제곱에 플러스 2x의 3승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라는 식이 있으면 내림차순 정리 후에는 제일 처음에 뭐부터 써야 된다? 차수가 가장 높은 2x의 3승, 그 다음에는 x의 제곱, 그 다음에는 마이너스 2x, 그 다음에는 플러스 1. 이건 모르는 사람 없죠? 네, 그래서 내림차순 기본적으로 정리해 주세요. 왜? 앞으로 나중에 얘네들을 가지고 뭐 인수분해를 하러 간다거나 또는 방정식 같은 걸 풀러 간다거나 할 때 내림차순을 정리를 해놔야 너희들이 한눈에 보고 뭐 공식을 쓰든 우리가 알고 배우는 방법들을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냥 기본적으로 내림차순 정리해 주세요 라는 얘기밖에 없고, 여기서 설명하고 싶은 건 사실은 두 가지기는 해. 하나는 뭐냐면 원래는 일반적으로 오름차순 정리, 내림차순 정리만 설명하고 끝이 나는데, 요거 다음 요거 두 개만 하고 끝나는데, 여기서 나는 이제 뭐 하나를 추가를 할 거냐면 여기는 있네. 동류항 정리. 이것도 역시 너희들이 다항식을 대하는 기본적인 자세라고 같이 생각을 하세요. 동류항이라는 거는 같은 종류의 항이라고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다항식, 좀 있으면 알 거야. 똑같은 항 x3승이 지금처럼 딱 한 번만 나온다는 보장이 없거든. 뒤에 또 있을 수 있단 말이야. 그치? 그리고 다항식의 연산 덧셈 뺄셈 해본 사람들은 또 다른 다항식을 더하기도 할 거고, 그때 너희들이 이제 동류항 정리라는 거는 말 그대로 같은 종류의 항들은 정리해 주세요. 어떻게? 한 대 묶어가지고, 없냐? 한 대 묶어가지고 그렇게 하나의 항으로 보이게 써주세요 라는 얘기지. 이것도 역시 기본적으로 다항식을 만나면 너희들이 해줘야 되는 기본적인 자세인 것뿐 더 이상 설명할 게 없습니다. 알았죠? 그 다음에 이번엔 누구로 갈 거냐면 다항식의 정리, 내림차순 정리, 오름차순 정리하고 나면은 이제 바로 연산하러 갈 거예요. 누구? 덧셈과 뺄셈. 근데 이것도 역시 내가 설명할 게 없어. 그래서 오늘 바로 이제 곱셈 정리로 넘어가 버릴 건데, 곱셈 정리래. 곱셈 공식으로 넘어가 버릴 건데,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이라고 하면은 사실은 딱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은 동류항 정리입니다. 너네가 지금 방금 내가 써준 이거 못한 사람 없단 말이야. A라는 다항식과 B라는 다항식을 더해주세요 할 때 괄호 풀어서 동류항끼리 정리하자. 그게 그냥 덧셈 뺄셈 끝. 대신에 뺄셈 할 때 마이너스 부호 분배하는 거, 그것만 좀 조심하면 끝나겠다. 그죠? 네, 끝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 바로 만약에 다항식의 곱셈으로 넘어간다 치면, 그때 여기서의 방법은 역시 중학교 때 배웠던 누구? 전개라 불렀던 그 녀석인데, 근데 하나하나 전개하고 있으면 이제 환장하죠. 그쵸? 이거를 이제 기본으로 해서 뭐를 같이?
공식화해두는 녀석이 있다, 그치? 그 녀석을 이제 본격적으로 사용하러 가자라는 거고, 이번 단어는 그래서 당식의 곱셈 공식을 외워서 실제 문제에 적용시켜보자. 여기가 이제 메인입니다. 더 이상 설명할 게 없어요. 당식 연산은 끝. 그래서 심화반이나 두 번째 배우는 반은 사실은 당식의 연산이라는 단어는 알아서 혼자 집에서 풀어봐 하고 넘어가 버리거든. 보통 곱셈 공식 또는 곱셈 공식의 변형부터 설명하지. 그래서 나도 지금 내가 너희들한테 나눠준 이 커리큘럼 상으로는 곱셈 공식을 다음 시간으로 막 해서 좀 잘게 쪼개놨는데 이거보다는 처음에는 조금 진도 빠르게 나갈 거예요. 그래서 쉬운 단어는 휙 넘어가 버리고 어려운 단원들 만나면 그때 좀 속도 천천히 해서 그쪽을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걸로 그렇게 들어가려고 합니다. 괜찮죠? 네, 갑시다. 그러면 이제 바로 뭐 하러 갈 거냐면 자, 다음과 같이 정리해보세요 라고 합니다. 여기서 내가 설명하려고 한 게 딱 하나 있어. 아까 내가 요거 할 때 설명하고 싶은 게 딱 두 개 있으라고 했지. 하나는 동류항 정리도 기본으로 가야 되고 다른 하나는 아직 설명 안 했어요. 너희들이 먼저 풀어볼래요? 여기 개념원리 교재야. 1번에 1, 2번 둘 다 한번 풀어보세요. 잘했어. 자, 일단 여기서 내가 설명하고 싶었던 게 바로 뭐냐면 x에 대한 y에 대한 문자가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 상황에서 한 문자만 바라볼 때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두 문자를 모두 다 문자 취급할 때도 있고 그래서 쉽게 말하면 얘는 x에 대한 몇 차야? 2차죠. 그때 내 질문을 잘 들어봐. 얘는 x에 대해서는 몇 차야? y에 대해서는? 근데 x, y를 모두 다 보면 몇 차? 2차. 그렇죠? 물론 그게 항상 2차이냐 아니냐도 또 달라져. 그건 나중에 할 얘기긴 한데 문자를 두 개 곱했기 때문에 2차라고 바라볼 때도 있고 1차라고 바라볼 때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그때 문자를 하나만 볼 거냐 두 개만 볼 거냐. 그래서 지금 이거는 내림차순 정리한 건 좋은데 어떤 문자를 기준으로 생각할 거냐 해서 쭉 보면은 x에 대해서 차수 가장 높은 놈 3차다, 그치? 그래서 마이너스 3x의 3승 먼저 써주고 그 다음에 x에 대해서 2차항 하나 있네. 3x 제곱 써주고 그 다음에 x에 대한 1차항 어디 있어? 얘도 있지만 얘도 있죠. 그때 내가 뭐 하라 그랬지? 동류항 정리를 해주세요. x로 한 대 묶어버리세요. 그러면서 앞에 들어가는 게 마이너스 2y 플러스 g제곱. 여기다가 그냥 g제곱 마이너스 2y라고 쓸게요. 여기는 플러스. 그 다음에 x에 대한 상수항, x가 존재하지 않는 상수항 마지막에 써주면 되겠지. 됐죠? 그 다음에 y에 대한 오름차수는 이번에도 하나 더. y에 대한 오름차수는 차수가 먼저 가장 낮은, 즉 y가 없는 항부터 3x제곱 y 없고 얘도 y 없고 얘도 y 없고 뭐야? 뭐야 이거? 제곱? 그 다음에 y에 대한 1차 마이너스 xy 그 다음에 y에 대한 2차항 쓸 때 웬만하면은 기준인 문자를 마지막에 써주는 게 좀 더 좋기는 해요. 뭐 꼭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서는. 그리고 하나 더. 이대로 답을 쓰는 것보다 여기 얘네들도 기왕이면 뭐 해주는다? 오름차순이든 내림차순이든 어떤 문자를 볼 거든 좀 정리까지 해주면 더 베스트. 보통은 x를 기준으로 가니까 x에 대해서 그리고 보통은 내림차순을 기본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든 둘이 자리 바꾸든 그렇게 쓰는 걸 좀 더 모범 답안으로 취급을 하기는 할 거예요. 근데 아까 말한 대로 이렇게 오름차순 정리하세요나 내림차순 정리하세요는 학교 시험에 단독 출제 안 돼서 그렇게 뭐 염두에 두거나 하는 거는 아닌데 기본적으로 내림차순 정리할 때 상수항 부분도 어느 한 문자를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리한다는 거 그거는 상식으로 알아둡시다. 알았죠? 뭐 요 정도. 너무 쉽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넘어가는 게 덧셈 뺄셈입니다. 자, 요것도 쉽기 때문에 그냥 너희들이 한 문제만 딱 풀고 바로 넘어가자. 얘는 풀이 따로 안 할게요. 이번 문제에서 몇 번만 풀어보냐면 밑에 4번 문제 하나만 풀어보자. 그 4번. 그래서 요번 주까지는 아마 좀 많이 쉬엄쉬엄 쉬어가는 단원이 될 거예요. 다음 주부터가 이제 진짜 수학 4, 수학 상. 이번 주 토요일부터가 진짜 본격적인 수학 상이라 보면 되고. 요거는 답은 내가 안 낼 건데 이 상태에서 먼저 정리를 해준 다음에, 그지?
ABC 상태에서 먼저 동류항 정리 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계산하면 좀 더 좋겠다. 그죠? 됐죠? 네, 계산은 생략할게요. 여기도 그 다음에 안에서 뭐 전개해서 뭐 동류항 정리하듯이 이런 식으로 시작하면 되겠지. 그리고 말은 안 했지만 당연히 내림차순 정리 해주시는 게 모범 답안이 되고요. 내림차순 정리 안 했을 때 감점을 시키는 경우는 잘 없긴 한데 너네가 그 다음 과정으로 아까 말했던 인수분해 같은 거 넘어가면은 알아보기 힘들 거야. 그래서 내림차순 정리는 너네를 위해서 하는 그냥 기본적인 자세라고만 보시면 됩니다. 알았죠? 네, 패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진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지. 이거는 너무 똑같아서 생략할게요. 이건 밑에 거나 위에 거나 뭐 풀 의미가 없어서 요거는 생략할 건데 요거 하나만 하고 가자. 이거 뭐야? 필수예제 2번이거든요. 요거 하나만 풀어보세요. 먼저. 기기. 필수예제 하지 말고 너희들이 바로 풀 때는 밑에 거 가자. 그래야 숙제 좀 줄어들지. 5번, 6번 두 문제 다 풀어보세요. 밑에 있는 확인 체크. 자, 그럼 요번에는 요거 5번, 6번. 6번은 사실 뭐 쉽게 풀 수 있고 5번도 뭐 크게 어려운 건 아니죠. 5번 문제는 어떻게 풀면 돼? 내가 구하고 싶은 거는 이제 x. 그치? 그래서 지금 주어져 있는 요 식을 다시 한 번만 써보면 2a-x가 3a-3b라고 하니까 x 넘어가고 나머지 둘이 넘어와서 x 넣는 형태로 정리를 해주면 마이너스 a에다가 플러스 3b. 그래서 주어져 있는 a라는 식에다 그냥 마이너스 붙이면 되고 주어져 있는 b라는 식에다가 3배를 해서 동류항 정리해서 내림차순 정리하면 쭉 답이 나올 거고, 그치? 그 다음에 이제 6번으로 가보자. 6번은 사실 약간 연립형 문제지. 주어져 있는 거는 a-b, 그 다음에 a 플러스 2b. 그 다음에 구하고자 하는 녀석을 잘 보면 3a-2b라고 하는데 정말 가끔이지만 그냥 두 식을 예를 들어서 더하거나 뭐 예를 들어서 2배 해서 더하거나 했을 때 바로 튀어나오는 이런 녀석들이 있을 수도 있긴 합니다. 2배 하니까 좀 안 되겠다. 예를 들어서 3배 했다 칠까? 3배해서 더해보자. 그러면 뭐야? 예를 들어서 4a b. 만약에 얘를 물어봤다면 적당하게 실수배해서 더하거나 빼거나 했을 때 답이 뿅 나올 수도 있기는 하죠. 근데 이거는 거의 드물고 지금처럼 뭐 해야 될 때 3a-2b를 구할 때 얘를 아무리 실수배를 잘하고 더하기 빼기를 아무리 잘해보더라도 얘가 바로 툭 튀어나오지는 않지. 그런 경우라면 두 녀석을 가지고 뭐 해주세요? 먼저 연립을 진행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둘이 뭐 해버리면 빼버리면 밑에서 위에 거 뺄게. 그럼 3b는 밑에서 위에 거 여기서 이거 뺄게. 그럼 뭐 나오죠? 3x제곱에 마이너스 9x에 플러스 6. 그래서 b라는 식은 x제곱에 마이너스 3x 플러스 2가 나올 거고 그걸 가지고 a를 다시 한번 구해주면 어떻게 하면 돼? a-b에다 b를 더하면 된다. 그치? 여기다가 b를 더하면 되니까 3x제곱에 x 사라지고 마이너스 2 이렇게 ab를 찾았어. 그 다음에 여기 3배, 여기 2배 해서 빼면 되니까 역시 답은 생략할게요. 뭐 이런 식으로 구하면 된다. 그치? 그때 이제 학교 시험에 이거 지금 요 두 형태의 문제 자주 나옵니다. 근데 거저 주는 문제니까 받아 먹으면 되겠죠. 학교 시험에 나왔다 하면 거의 뭐 1번일 겁니다. 1번. 모의고사에서도 자주 나와요. 그래도 1번일 겁니다. 대신 실수만 안 하도록 조심하면 끝나는 문제고 그럼 이제 바로 곱셈으로 넘어가는데 자 혹시 지수법칙 요 지수법칙 기억 안 나는 사람 손. 지수법칙은 다들 알고 있죠? 지수법칙은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이라서 바로 넘어갈게요. 그럼 이제 우리는 뭐 하면 된다? 다항식의 곱셈할 때 요 녀석 하나하나 전개해서 곱해주면 된다. 근데 이거보다 좀 더 단순한 게 여기 없네. 곱셈 공식 다음 단원에 있나 보다. 어쨌든 곱셈 공식을 이용해서 바로 이제 풀어나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나는 지금은 현재는 그걸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 갈 거야. 자, 요거 2번 하나만 할게. 뭐냐면 지금 요거 전개하래. 중학생 때는 이거 해서 2x의 제곱 이거 해서 마이너스 5x 요거 해서 2x 그 다음에 요거 해서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동류항 두 개 보이네. 정리하자. 2x의 제곱에 마이너스 3x의 마이너스 5
이렇게 풀면 답이죠. 이렇게 못 푸는 사람은 없을 거야. 중학생 때 다 배우고 왔으니까. 근데 지금 내가 설명하고 싶은 건 이 풀이가 아닙니다. 알았죠? 그럼 나는 이런 2번 문제, 그 밑에 있는 3번 문제 같은 걸 풀 때 어떻게 갈 거냐면, 일단 x 플러스 1 몇 차식이에요? 당연히 1차식이죠. 두 번째 2x-5 몇 차식이에요? 역시 1차식이죠. 그러면 지수 법칙을 잘 생각을 해봐. 1차식에다가 1차식을 곱하면 당연히 몇 차식이 될 거야? 차수끼리 더하면 되니까 2차가 될 거야. 그러면 그 곱한 결과가 2차식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당연한 말이지만 여기에서 2차항과 1차항과 상수항으로 만들어질 거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야. 그치? 그럼 너희들은 저거를 생각을 하면서 여기서 전개를 할 때 바로 암산하면서 가자. 암산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나중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놓으면은 특정 문제들을 좀 빨리 풀 수 있어서 일부러 그냥 뭐랄까 이렇게 생각을 해놓을까라는 그냥 뭐랄까 암산을 권장하고 있으면 안 되는데 어쨌든 이것도 역시 뭐 하나의 기본 자세랄까? 좀 뭐 단어가 안 떠오르네. 어쨌든 2차항을 만드는 방법은 유일하게 딱 하나죠. 1차항과 1차항을 곱하면 됩니다. 얼마예요? 2고요. 그럼 1차항을 만드는 방법은 상수항과 1차항을 곱해서 개수 2, 1차항과 상수항을 곱해서 개수 마이너스 5. 둘이 더할 거니까 마이너스 3. 나는 이제 이렇게 풀기를 좀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상수항을 만들려면 상수끼리 곱해야 되니까 얼마? 마이너스 5. 자, 1차와 1차는 너무 간단하니까 이렇게 진행할 수 있겠지. 그러면은 너네 오늘 외웠던 곱셈 공식 중에 이거 기억나? ax 플러스 b, cx 플러스 d. 전개하면 뭐 acx 제곱 어쩌고 저쩌고 나왔던 거 기억나지? 사실은 이거 외울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내가 오늘 테스트도 내고 거기 써놓기는 했지만 원래는 이거는 그냥 전개용 문제지 공식용 문제는 아닙니다. 알았죠? 자, 그러면 하나만 더. 바로 다음에 있는 3번 문제로 가보자. 여기서부터 이제 나는 나중에 나오는 단원들을 위해서 풀이를 바꿀 거예요. 원래 이 문제의 해설을 보면은 어떤 풀이를 모범 답안으로 가냐면 하나 전개하고 있는 걸 모범 답안으로 갈 거야. 근데 그러지 말자. 앞에 건 몇 차? 1차. 뒤에 건 몇 차? 2차. 1차식과 2차식을 곱하면 결과는 당연히 몇 차가 나올 거야? 그렇지. 그럼 3차식이기 때문에 몇 차항과 몇 차항과 몇 차항과 몇 차항? 3차항과 2차항과 1차항과 상수항으로 이루어져 있을 거야. 그죠? 각각의 항을 찾을 수 있는 방법들만 접근을 하자. 첫 번째, 3차항 어떻게 만들 수 있어? 1차와 2차를 곱하는 방법 말고는 없죠. 개수 얼마? 1 될 거야. 그 다음에 2차항을 만드는 방법은 상수와 2차, 1차와 1차 요거들이 곱해서 개수, 요거들이 곱해서 개수, 더해서 개수. 그렇지. 바로 갈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합시다. 앞으로. 그래서 1차항을 만드는 방법은 1차와 상수, 1차와 상수 요거 둘이 곱해서 개수 4고 요거 둘이 곱해서 개수 마이너스 2고 그럼 더하면 얼마? 플러스 2. 그 다음에 마지막 상수항은 방법 하나밖에 없죠? 마이너스 8. 자, 지금 이 풀이가 지금 이 문제를 푸는데 엄청난 도움을 준다는 아닙니다. 나중에 너희들이 좀 어려운 문제, 나눗셈 이런 걸로 넘어갔을 때, 인수분해 이런 걸로 갔을 때 그때 이 풀이가 좀 빨리 푸는데 도움을 주는 거고 해설지에 있는 풀이보다 좀 속도가 빨라지는 것뿐이지 지금은 의미는 없어요. 지금 그냥 이렇게 바라보자라는 얘기지. 그럼 너희들이 먼저 또 한 문제 더 풀어보자. 바로 다음에 5번? 6번? 두 개 다. 5번과 6번 풀어보세요. 자, 갈게요. 5번 문제 그래서 몇 차식과 몇 차식? 2차식과 2차식을 곱했으니까 당연히 몇 차식이 될 거야? 4차식이 될 거야. 그럼 4차, 3차, 2차, 1차 상수까지 하나하나 찾아가면 되고 4차항을 찾으러 갑시다. 그럼 어떻게 돼요? 2차와 2차를 곱합니다. 개수 얼마? 6. 3차항을 찾아가 봅시다. 방법은 요거밖에 없다. 그치? 원래는 2차, 1차도 있어야 되는데 1차는 비어있으니까 둘이 곱해서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2차항 가보자. 2차항을 만드는 방법은 2차와 상수, 1차와 1차는 없고 상수와 2차
여기서 9, 여기서 마이너스 4. 그래서 얼마? 5. 그 다음에 이제 1차항 찾아가고 상수항 찾아가면은 1차항은 2x일 거고 상수항은 마이너스 6일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x에 대해서 1차, y에 대해서 1차. 그러다 보니까 얘는 분명히 x도 2차, y도 2차식이 될 거야. 그래서 동량 쭉 찾아간다 쳤을 때 x제곱이랑 그 다음에 y제곱이랑 그 다음에 xy도 2차로 취급하자. 문자 2개입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x에 대해서 몇 차? x만 가지고 있는 1차, y만 가지고 있는 1차, 그 다음 상수까지 쭉 갈 거예요. 그럼 x제곱은 분명히 요거 곱할 거야. 계속 얼마? 2. y제곱은 요거 곱할 거야. 얼마?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xy라는 항은 어떻게 만들 수 있겠죠? 여기서 마이너스 3, 여기서 플러스 2. 계수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그 다음에 x만 갖는 상수항이라는 거는 요거 곱하는 거 1이랑 요거 곱하는 거 마이너스 4를 얘기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y만 가지고 있는 x가 없는 y에 대한 1차항은 어떻게 되죠? 요거랑 요거 곱해서 개수 1, 요거랑 요거 곱해서 개수 6, 더해주면 개수 7. 그 다음에 마지막 상수항은 뭐 쉬우니까 마이너스 2 되겠다. 그치? 끝. 맞게 다들 맞게 풀었니? 네. 자, 그럼 내가 왜 계속 이렇게 푸세요, 이렇게 푸세요 라고 하고 있었냐면 실제 문제로 가봐. 바로 필수예제 3번입니다. 학교 시험에서 진짜 아무 의미 없이 방금처럼 그냥 단순하게 전개하세요 라는 문제를 주겠니? 고작 20문제 정도밖에 못 내는 학교 시험에서 전개하세요를 내겠어? 내림차순 정리하세요를 내겠어? 안 낸단 말이야.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문제는 바로 얘입니다. 얘. 그때 뭐 하셈? x 3승의 개수를 물어보잖아. 그래서 싹 정리해서 모든 항을 다 쓰는 게 아니라 x 3승 하나의 목표 항만 찾아갈 거야. 그러면 아까 했던 대로 그냥 뭐만 보면 돼. 3창을 만들 수 있는 모든 방법. 이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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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네 가지 방법 말고 있음 없음? 없죠? 그럼 답은 얼마 나와요? 33 하고 끝. 물론 조금 더 복잡해지긴 할 겁니다. 주어진 식 자체가.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두 번째. 자, 밑에 있는 문제 이건 뭐야? 3번에 괄호 2번 별표 하나 쳐놓자. 아까 했던 사람이 하윤이? 자, 3번 문제 어떻게 풀면 되겠어? 상수항을 포함한 모든 개수들의 합. 실마방. 이거 어떻게 하면 빨리 구할 수 있어? 밑에 풀어보지 말고. 네, 자, 봐봐요. 자, 거기 들어봐. 지금 이 문제는, 자, 풀이는 마지막에 내가 빨간색으로 다시 써줄게. 지금 어떻게 너희들이 생각을 하냐면, 저기 저 주어져 있는 식이 있지. 전개식에서라고 했잖아. 전개를 해봐. 2차식과 3차식을 곱할 거니까 분명히 5차식이 나올 거야, 그지? 이 노란색은 풀이 아닙니다. 지금 너희들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전개를 했다. 이렇게 나온다고 가정을 해보자. D가 왜 2번이야? 자, 그러면 내가 구하고 싶은 답은 뭐야? A, B, C, D, E의 합이지. 자, 다 연하 A, B, C, D, E, F 합 구하고 싶어. 어떻게 하면 합 구할 수 있어? 이걸 전개한다고요? 아니죠. 어떻게 하면 돼, 하윤아? x에 1을 넣어버리면 되지. 그러면 똑같은 식이잖아. 이 식을 전개하면 저 식이란 얘기는 같아지는 식이지. x에 1을 넣어버리면 우변이 a, b, c, d, e. 즉 한글로 쓰자. 개수의 총합이라 하자.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답은 여기다가 1을 넣으면 되지. 전개를 하지 않고. 1 넣어주면 얼마? 4. 1 넣어주면 얼마? 뭐야? 5. 그 답은 20 나오는 거예요. 됐음? 요거다. 자, 그래서 이 문제 별표 치라고 했지. 어떤 부분을 보면 되냐면 전개식에서 상수항을 포함한 모든 항의 개수의 총합 구하기.
뭐 하자? x에 1을 넣어주세요. 물론 아무 의미 없이 그냥 1만 주구장창 넣고 있는 그거는 아니에요. 예시 문제 하나만 더 들어줄게. 잘 봐. 똑같은 식으로 갈게. 오차? 뭐야 이거? 아, 너무 차수 높아. 자, 여기서 A, B, C, D, E, F의 합을 구해보세요 라고 물어본다 치자. 어떻게 하면 돼? 그렇지. 2를 넣으면 되지. 결국 A, B, C, D, E, F라는 개수만 남기고 싶은 거라서 뒤에 녀석을 1로 만들고 싶은 게 목적입니다. 그럼 그렇게만 나오고 끝날까? 아니, 그것도 아니에요. 자, 지금 개념원리 문제 찾아보고 없으면 RPM으로 갈게. 응, 없어. 상등식이 있나? 아, 항등식이 있구나. 자, 23페이지 RPM 23페이지 잠깐만 볼래요. RPM 23페이지 보면은 134번, 135번, 136번 거기 보여? 항등식일 때라는 단어가 있기는 하지. 그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울 거야. 이게 이제 이번 주 목요일 혹은 토요일 날 배우게 될 내용인데 항상 성립할 때라고 한번 나와 있는 136번이랑 그 다음에 항등식일 때라고 나와 있는 135번은 사실은 같은 문제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알았죠? 어쨌든 이게 성립한다라고 할 때 앞에 뒤에 있는 식을 보면은 전개식이지. 135번은 A0 상수항 A1x 1창 A2x 제곱 2창 6창까지 쭉 간다. 그때 뭐 하세요? A0부터 A6까지의 합을 구하세요. 만약에 지금은 홀수 번째 것들이 다 빠져 있는데 A0, A1, A2, A3, A4, A5, A6까지 다 더하세요 였다면 X에 뭐 넣으면 답이야? 1 넣으면 답이죠. 얼마? 0. 0. 하고 끝. 됐니? 되니 왜? 고기를 갸우뚱하길래. 이제는 우리 집에 기르던 강아지 보는 줄. 여기 휘파람 휘 불면은 이러고 있잖아, 강아지들. 자, 그러면 이 문제도 마찬가지. 134번도 모든 실세대에 성립합니다. 또는 항등식입니다. 같은 편이에요. 무슨 말인지는 다음 시간에 할 거고. 그때 이번에도 만약에 A0, A1부터 해서 A15까지 싹 다 더하세요 였다면 답은 X에 1 넣어서 2의 15승. 그게 답이었을 거야. 근데 지금은 조금 다르지. 어떻게 해야 돼? 134번처럼 홀수 번째만 물어보던가 135번처럼 짝수 번째만 물어본다. 같은 문제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 그 전에 내가 하나 물어볼게. 자, 요 문제로 갈게요. 만약에 A0, A1, A2 해서 모든 항의 개수를 싹 다 더하세요 였다면 X에 뭐 넣으면 답이라고? 1. 근데 만약에 홀수 번째 녀석들이 전부 다 마이너스가 되고 싶어. 그럼 X에 뭐 넣으면 되게? 똑똑하구만. 그럼 이제 그 두 식을 뭐 하시면 되겠어요? 짝수 번째만 하고 싶어. 둘이 뭐 하면 돼? 그렇지. 그럼 만약에 134번처럼 홀수 번째만 구하고 싶다. 두 식을 뭐 하면 되겠어? 빼면 되겠죠? 그 두 가지 또 물어봅니다. 다시 모든 항의 개수의 합, 모든 항이긴 한데 부호가 반대가 되는 것들의 합, 짝수 번째의 합, 홀수 번째 것들만 합. 알았죠? 요 네 가지는 기본이고요. 근데 여기서 별도로 하나 구할 수 있는 게 있어. 자, A0 얼마야? 너무 당당하게 틀리는데? A0 얼마예요? 상성이죠? 상성 얼마예요?
그 다음 하나 더. A6 얼마예요? 최고차항 계수죠. 요 두 가지는 물어볼 수 있습니다.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그 녀석을 물어보는 걸 어떻게 사용하기도 하냐면 135번 잘 봐. 분명히 짝수 번째 것들만 더 하세요 라고 물어본다 그랬지. 근데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 왜? 짝수 번째 거 구한 다음에 A0는 내가 따로 구할 수 있으니까 빼버리자 하는 거지. 이렇게만 물어볼 수도 있어. 같은 의미고요. 이렇게만 물어볼 수도 있어. A2, A3를 찾을 수 있다가 말하는 게 아니라 짝수 번째 합에서 상수항과 최고차항의 개수는 없애자라는 의미죠. 어쨌든 두 개의 항은 구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상수항을 구할 때는 전개하기 전의 식에서도 상수항만 3승하면 끝나요. 최고차항의 개수는요. 최고차항의 개수만 3승하면은 끝납니다. 그래서 구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아셨음? 오케이. 왜? 이거 전개를 한다고 쳤을 때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1 상수항들끼리 곱해서 상수항 만들 거 아니야. 그치? 그치? 그거밖에 방법이 없잖아. 그렇게도 물어볼 수 있습니다. 항등식 가서 한 번 더 자세하게 얘기해 줄게. 그렇게 나올 거야. 알았어? 그래서 지금 내가 기억하라고 한 거 누구? 다시 개념 원리로 돌아갈까? 정리할 거 있으면 정리하세요, 일단. 자, 그래서 개념 원리 다시 돌아갑시다. 그래서 요 유형도 역시 단독 출제되는 유형으로 치면은 사실 뭐 바뀌냐면은 이거 왜 이렇게 작냐 근데 화면. 이거 1번. 2번은요 그럼 아까 봤던 항등식 단원에서 그때 나오는 겁니다. 한번 키우자. 됐다. 볼만하지? 그래. 알았죠? 얘는 항등식 단원에서 아까처럼 전개식의 A0, A1, A2, A3 쭉쭉쭉쭉 걔네들의 합 그 다음에 합차 이런 것들 그런 거 구하는 용도로 들어갈 거고 지금은 기억하세요. 모든 개수의 합은 뭐 한다? X에 1을 넣으면 된다. 근데 진짜 아무 생각 의미 없이 1을 게 아니라 개수들만 남기고 뒤에 곱해져 있는 X의 몇 승, X의 몇 승들은 1로 만들기 위함입니다. 원리는 알고 갑시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몇 번을 하나, 잠깐 쉬었다 하자. 쉬었다가 요 10번 하나 정도만 풀고, 또는 11번 하나 정도만 풀고, 다음 곱셈공식으로 바로 넘어갈게요. 너네 오늘 외운 거 써먹어 봐야지. 알았죠? 쉬었다 합시다. 10번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뭐, 쉽죠? 그래서 10번 같은 문제들은 특정 항의 개수. 11번 같은 것들은 모든 개수의 합. 그래서 밑에 거는 그냥 x에 1 넣으면 되니까 k에 대한 1차 방정식 나오면서 k값 나올 거고 얘는 4차항 개수 찾아갑시다. 어떻게 하시면 돼요? 4차항을 만들 수 있는 방법 요거 너 켰냐? 요거 그래서 더해주면 얼마예요? 2a와 마이너스 3b 나온다. 더 이상 없죠. 그 다음에 2차항 가봅시다. 2차항의 개수는 어떻게 돼요? 2차항과 상수항과 2차 1차가 있었으면 1차 1차도 있었을 텐데 더 없다 그치? 그래서 얘는 4a에다가 플러스 2b 근데 둘 다 8이래. 그래서 a, b에 대한 식 연립하시면 되니까 뭐 계산을 생략합시다. 요거 2배 해서 빼면은 뭐 b 먼저 나오겠다 그치? 네, 다음. 그럼 이제 곱셈 공식. 자, 곱셈 공식. 우와, 화난 거 아니죠? 그거 왜 집에 던졌어? 아니 내가 줄게. 냅둬. 이건 너 거니? 까먹었어. 어디까지 했지? 뭔 말을 하려고 그랬지? 곱셈 공식. 아까 외우라고 준 프린트 혹시 가지고 있어? 그거 꺼내라는 얘기는 아니고 거기에도 똑같이 나와 있고 여기도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뭐 책에다 표시를 하는 게 더 나오면 책에다 하고 아니면 그 프린트에다 하는데 그거는 곱셈 공식과 변형식 같이 넣어놨으니까 일단 1번부터 5번까지라고 해야 되나? 4번이지. 1번부터 4번까지는 중학교 때 나왔던 공식이라서 이미 다들 알고 있을 텐데
외워서 접근해야 되는 건 사실 1번, 2번밖에 없습니다. 3, 4번은 그냥 전개라고 보시면 돼요. 외우는 게 아니라. 알았죠? 물론 많이 하다 보면 3번은 당연히 외워지겠지만. 그 다음에 5번부터 10번까지가 고등학교인데 사실은 이거 전부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외우라고 하는 것만 외워주시면 되고 그 외 나머지 것들은 다른 용도로 좀 다르게 사용할 겁니다. 자, 일단 외워야 되는 걸 먼저 번호만 불러주면은 6번, 7번, 8번, 9번 딱 4개. 알았지? 5번은 뭐랑 비슷하냐면 사실 2차식에서 나오는 3번과 거의 유사한 상태예요. 그리고 이거는 외울 필요 없이 그냥 전개만 하셔도 되고 뭐 2개 먼저 전개한 다음에 하나 더 전개하셔도 되고 또는 고차 방정식을 배우고 나서 다시 오면은 되게 쉬워요. 고차 방정식, 3차 방정식에서도 근과 계세 관계라는 게 있거든. 해본 사람들은 알 거야. 그거랑 유사합니다. 세근의 합, 세근의 2개씩 곱한 것들의 합, 세근의 곱하면서. 그래서 이거는 굳이 외울 필요는 없고 6번 공식은 당연히 외워야 되고요. 7번도 당연히 외워야 되는데 7번은 살짝 바꿀 거야 좀 이따가. 그 다음에 8번은 외우긴 외우는데 원래 이 왼쪽에 써야 되는데 자리가 없네. 이건 난 오른쪽에 써줄게. 8번은 너희들이 언제 많이 사용하게 되냐면 지금 이 곱셈 공식, 즉 다항식의 연산에서 쓰는 게 아니라 써도 되겠다. 인수분해 단원에서 훨씬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곱셈 공식은 진짜 필수 공식 중에 하나인데 좌변 우변의 자리를 바꿔버리면 인수분해 공식이라는 거 이미 배워서 알 거야. 그 8번 공식이 바로 인수분해 단원에서 쓰이는 거지 곱셈 공식에서는 생각보다 거의 안 써요. 알았죠? 물론 쓰긴 써요. 잘 안 쓴다는 거고. 그 다음에 9번 공식. 어이구 겁나 길다 그치? 근데 이렇게 긴 공식은 유일하게 9번 딱 하나밖에 없어. 그래서 오히려 잘 외울 거고 거기서 이제 너네가 9번 공식에서 자주 빠뜨리는 게 바로 뭐냐면 요 마이너스 3abc. 여기서 보통 끊어가지고 애들이 실수를 하더라고. 마이너스 3abc 이거 빠뜨리지 마세요. 알았죠? 그 다음에 10번은 나는 삭제하라는 공식입니다. 왜? 전개하면 돼. 어떻게? 그래서 10번은 x 쳐놓고 뭐라고 써놓냐면 합차. 합차 뭔지 알잖아. 어디 갔어? 2번에 있잖아. 10번은 어떻게 바라보면 돼 사실. a제곱 플러스 b제곱이랑 ab를 더한 녀석과 a제곱 플러스 b제곱이랑 ab를 뺀 녀석이다. 그러면 합차 공식 이용해서 a제곱 플러스 b제곱의 제곱에서 ab를 제곱해서 빼시면 됩니다. 하고 전개 바로 가능하거든. 그래서 10번은 외우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그리고 인수분해 단원으로 가도 다른 방식으로 인수분해하지 곱셈 공식으로 안 할 겁니다. 인수분해 공식으로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이 10번 공식이 인수분해 단원 가도 좌변 우변 자리 바뀐 채로 아마 10번에 있던가 11번에 있을 거야. 다른 공식 하나 껴넣으면서. 그 10번이든 11번에 있는 이 공식은 그러면 어느 용도로 사용하냐면 문제집을 봐도 똑같아. 처음에 참거집 문제에서 잠깐 공식처럼 물어봐요. 그래놓고 나서 뒤에 또 다른 유형에서 또 내. 그때는 풀이를 다르게 해. 그러면은 나중에 저 뒤에서 활용형, 응용형 문제로 넘어가 보면 어떻게 풀고 있냐면 전부 다 두 번째 풀이러 가지 곱셈 공식으로 안 가고 있어요. 책도 그래요. 교과서도 그렇고. 학교생들도 그래. 그래서 10번 공식은 진짜 외울 의미가 없습니다. 알았죠? 그래서 아까 테스트를 봤다. 거기에서 사실은 10번 공식은 나는 원래 삭제하는 편. 공식은 필수 공식만 외우고 가자. 그래서 사실은 나는 1번, 2번, 6번, 7번, 8번, 9번 요 6개만 외우라고 해요. 알았죠? 내 이제 스타일 중에 하나인데 공식은 쓸데없이 다 외울 필요가 없음. 알았음? 자, 가자. 그러면 어떤 녀석으로 가냐면 13번 문제로 바로 넘어가 볼게. 다음 식을 전개하래. 야, 이거 딱 보자마자 오늘 배웠던 공식에서 떠오르는 거 있나? 항 3개짜리에 대해서 무슨 공식? 제곱 공식.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첫 번째 녀석 제곱 a제곱, 두 번째 녀석 제곱 b제곱, 세 번째 녀석 제곱 c제곱. 그때 마이너스 g를 제곱을 해보면 그냥 플러스 g제곱으로 가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했어? 플러스 2에다가 요거 곱하고 요거 곱하고 요거 곱한다. 그치? 그래서 2xy 부호조심 마이너스 2yg 마이너스 2gx
xg라고 잘 안 씁니다. gx라고 써요. 그거. 그 다음 뒤에는 이번 공식도 잘 사용할 수 있겠지. 그냥 a 자리에 x가, b 자리에 마이너스 3y가, c 자리에 마이너스 2z가 들어간 것뿐. 됐음? 네. 그 다음에 요거 14번을 볼 건데, 자,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공식 좀 보자. 내가 아까 이거 7번 공식이라 그랬지. 7번 공식 외울 거야. 근데 살짝 바꿀 거야 라고 했지. 자, 너네가 7번 뭐 책에다 쓰는 사람들은 옆에다 화살표 해가지고 빼가지고 두 줄로 다시 씁시다. 어떻게 사용할 거냐면 a 플러스 b의 3승이 있어. a 마이너스 b의 3승이 있고, 물론 저렇게도 써요. 그때 어떤 식으로 개수 기억하냐면 개수는 1, 3, 3, 1입니다. 1, 3, 3, 1. 밑에 거도 안 부셔졌다. 밑에 것도 1, 3, 3, 1. 근데 위에 거랑 밑에 거랑 사실은 똑같은 식이야. 따로 외울 필요가 전혀 없어요. 앞에서부터 뒤로 갈 때까지 A는 내림차순으로, B는 오름차순으로. A는 3차, 2차, 1차, 상수. B는 상수 1차, 2차, 3차로. 그리고 개수는 다 플러스인데 밑에 것도 똑같이 가면 되긴 되는데 밑에 건 어떻게 가자? 너네가 전개를 한다고 쳤을 때 결국은 a-b라는 괄호가 3개가 있는 상태에서 전개를 하는 거잖아. 전개를 한다는 거는 각각의 괄호에서 2개의 항 중 하나를, 2개의 항 중 하나를, 2개의 항 중 하나를 선택해서 선택한 것들끼리 곱해서 이런 항을 만든단 말이야. 그치? 그때 마이너스를 가지고 있는 B가 지금처럼 하나밖에 없으면 당연히 마이너스고, B가 2개 선택되면 당연히 플러스 AB의 제곱이 되는 거지. 그때 AB의 제곱을 만들 수 있는 방법, A를 선택하는 게 첫 번째 거냐, 두 번째 거냐, 세 번째 거냐라는 세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A제곱에 B가 몇 개 나오겠어? 3개 등장하겠지. 뭐 그래서 개수는 3이고요. 어쨌든 부호는 뭐다? 마이너스가 달고 다닌다. 그래서 B가 홀수인 부분에서만 마이너스, 마이너스. B가 짝수 승인, 짝수 제곱인 경우는 플러스를 가주면 되겠지. 자, 근데 이거를 내가 이거 말고 하나 더 간다 그랬지. 이거 말고 실제로 너네가 사용은 이거보다 다른 걸 더 많이 사용합니다. 뭐냐면, 자, 이거는 곱셈 공식의 변형식 때문에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어떻게 기억을 해두면 되냐면 얘네들을 먼저 써요. 3승 플러스 3승. 그 다음에 얘네 둘을 쓸 건데 어떻게 가? 3AB로 묶어서 A 플러스 B. 그럼 밑에 거는 3승 마이너스 3승을 먼저 쓴 다음에 그 다음에 가운데 거 2개 갈 때 마이너스 3AB로 묶어주면 A 마이너스 B. 지금 이 식을 써놓으세요. 원래 곱셈 공식에 변형해서 나오는 식이긴 한데 변형식은 나는 외우지 말라고 해서 그러는 편이거든. 또 물론 오늘 시험은 봤지만, 그래서 그걸 위해서 얘네들을 이렇게 기억을 하는 게 훨씬 편하고, 아까처럼 부호는 뭐 B는 홀수일 때는 플러스다, 마이너스다, 짝수일 때는 플러스다 이렇게 외우는 거 말고 여기서의 부호는 A 플러스 B의 3승이면 전부 다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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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면 되고, A 마이너스 B의 3승은 전부 다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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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면 됩니다. 부호를 외우고 자시고 할 게 전혀 없어요. 그냥 마이너스면 마이너스, 플러스면 플러스, A 3승만 플러스 항상이고. 알았죠? 네, 이거를 훨씬 많이 쓸 겁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보면, 아까 이거 14번이었죠. 14번을 가보면 1번, 3번 2개 풀까? 자, 그래서 1번 답은 뭐예요? 27x의 3승, 그 다음에 플러스 3에 x가 3을 달고 다니지. 3x의 제곱에 뒤에 거 1. 그 다음에 3에 3x의 1승에 1의
제곱. 그 다음에 마지막은 1의 3승. 그래서 굳이 계산을 하자면 27x의 3승, 27x의 제곱, 9x, 1 이렇게 나올 겁니다. 됐죠? 다음 3번은 3번은 역시 어떻게 하면 돼? 3x의 3승 그 다음에 뭐야?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3에다가 3x는 제곱 2는 1승 또는 플러스 넣고 마이너스의 1승 해도 좋고 근데 나는 이렇게 갈게요. 그 다음에 또 플러스로 이번에는 3에 3x의 1승 2의 2승 잠깐만 이거 2의 1승이지. 그 다음에 마지막은 마이너스 2의 3승 이렇게 가시면 되는데 자 이렇게 하지 말고 내가 어떻게 하자 그랬어. 모범 답안 어떻게 하자 그랬어. 이 녀석은 3x의 3승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의 3승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에 3x에 2에 3x 마이너스 2 그냥 한 번 더 요렇게 가서 전개하는 게 더 많이 쓰일 겁니다. 알았죠? 뭐 어쨌든 지금은 전개 정도라서 흰색으로 쓰든 노란색으로 쓰든 상관은 없는데 노란색으로도 같이 기억합시다. 뭐 때문에? 곱셈공식의 변형 때문에. 별로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요. 변형 때문에. 알았죠? 그 다음에 이제 너네가 잘 못 보는 공식 중에 하나가 15번에 있는 공식. 역시 이것도 학교 시험에서 잘 나오진 않습니다. 아까 내가 이거 몇 번이라고 했었지? 9번이었나? 8번이었나? 이거는 사실 인수분해 단에서 훨씬 많이 보는 공식이긴 해. 근데 지금처럼 만약에 나온다 치면 생각보다 애들이 잘 못 보더라고. 우리 이거 공식 뭐 있어? a 플러스 b 그 다음에는 제곱과 둘이 곱한 놈과 뒤에 놈의 제곱 그 다음에 a 마이너스 b 제곱과 둘이 곱한 놈과 마지막에 제곱 그때 b제곱 쪽은 무조건 플러스죠. 그리고 요 놈의 부호는 아니지 얘랑 반대로 갑니다. 그러면 전개했을 때 나오는 녀석은 3승 3승이에요. 그때 부호는 누구 거 따라가냐면 얘 거 따라갑니다. 이 부호가 기준이야. 얘는 반대로, 얘는 그대로. 얘는 반대로, 얘는 그대로. 뭐 외우는 거는 할 수 있겠죠? 됐죠? 그때 너네가 딱 보자마자 사실 1번은 그렇다 쳐. 2번도 그렇다 쳐. 3번도 그렇다 치는데 4번부터 애들이 잘 못 보더라고. 저 두 번째 공식이랑 똑같은 거 잘 알겠어? 모르겠어? 한눈에 확 보이면 땡큐인데 잘은 안 보일 거야. 저런 것 좀 주의 깊게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안 보인다면 뭐 하면 돼? 전개하시면 됩니다. 알았죠? 물론 단순하게 막 전개하는 건 아닐 거고 3창, 뭐 2창 이런 식으로 쭉 찾아가긴 하겠지. 알았지? 네. 어쨌든 얘는 보기는 봐야 돼. 그래서 2a가 3승, b가 3승 빼기 어떻게 보면 돼? 요 놈의 제곱, 요 놈의 제곱 둘이 그냥 곱한 게 여기. 됐음? 끝. 됐죠? 그 다음 16번 이거 뭐야? 제일 긴 공식이네. 자 공식만 외워보고 이거는 넘어가자. 자 공식 한번 불러볼래요? 다시 인데 그거는 는 뒤고 전개해야 되니까 곱의 형태로 앞에는 A뿔 B뿔 C 뒤에는 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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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뒤에는 부호 반대입니다.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 그거 정했을 때 나오는 식이 바로 3승 3승 3승에 마이너스 3ABC 꼭 외워두세요. 제일 긴 거라서 사실은 좀 뻔하기는 해.
알았지? 그래서 요거 딱 보자마자 겁나 길어. 저 공식이 맞는지 계수 한번 잘 보자. 위에 건 1번 똑같으니까 패스하고 얘네 이놈 이놈을 제곱한 놈들의 합. 요놈의 곱의 부호 반대로, 요놈의 곱의 부호 반대로, 요 두 놈의 곱의 부호 반대로 잘 들어가 있네. 그러면 딱 보자마자 3승. 그 다음에 3승할 때 부호 조심. 그 다음에 3승. 그 다음에 마이너스에 3의 세 녀석의 곱. 부호 반대해야 된다. 그치? 그럼 뒤에 곱해주면은 6abc. 그래서 저거 18abc로 고쳐주면은 답 되겠죠. 됐죠? 뭐 여기까지는 그냥 기본 공식 이용하는 거. 이걸로만 낼까? 아니요. 이거는 필요 없고. 그럼 그걸로만 낼까요? 시험에서? 당연히 아니죠. 자, 간다. 근데 이거 다 곱셈 공식밖에 없잖아. 그래서 지금 확인 체크 18번은 방금 내가 풀어준 거랑 똑같은 것들이라서 그냥 생략할게요. 6번 하나만 할까? 자, 확인 체크에 6번. 확인 체크 18번에 6번 하나만 해보자. 이거 어떻게 하라 그랬었지? 기기. 6번 이거 어떻게 하자 그랬어? 물론 외우면 좋기는 해. 외우지 마세요는 아닙니다. 외울 필요가 없는 거지. 어떻게 바라보면 됨? x제곱 플러스 9y제곱이랑 3x를 더한 놈. x제곱 플러스 9y제곱이랑 3xy를 뺀 놈. 둘의 곱이기 때문에 합차.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전개를 해보면 x의 4승에다가 요거 전개해보면 18x제곱 y제곱. 그래서 9x제곱 y제곱 나오고 그 다음에 플러스 81y의 4승 하시면 되기 때문에 공식 굳이 외울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자, 8번은 어떻게 풀래 얘들아? 8번 둘씩 어떻게 둘? 앞에 둘 뒤에 둘 그렇게 보통 많이들 풀죠. 근데 그 다음 과정까지 한 번은 생각해봐. 쉬울까? 아닐걸. 앞둘 뒤둘이 아니라 어떻게? 가운데 거 2개, 끝에 거 2개. 그죠? 가운데 거 2개 곱하면 3승 플러스 3승. 끝에 거 2개 곱하면 3승 마이너스 3승. 그래서 합차 한 번 더 쓰는 게 더 낫겠죠? 그래서 6승 빼기 6승이 답입니다. 알았음? 끝.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빨리 바라볼 수 있겠니? 이런 걸 이제 요구하겠지. 학교 시험에서는. 자, 그러고 나면 이제 오늘 어디까지 쭉 가볼 거냐면 곱셈 공식의 변형 정도까지 해보기는 할 거예요. 나눗셈은 못하고 곱셈 공식의 변형, 곱셈까지는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 뭐 시간 되는 대로 급할 건 없으니까 못할 수도 있겠다. 자, 필수 예제 5번입니다. 필수 유형 5번. 요거 이름 뭐라 돼 있어? 공통 부분이 있는 다항식의 전개. 공통 부분이라고 하는 말은 내가 앞으로도 여러 번 사용을 하게 될 텐데 그냥 말 그대로 뭔가 똑같은 식, 같은 식의 반복된다. 이 말이거든. 그때 어떻게 해야 되지? 똑같은 식이 2번 이상 반복되고 있어. 그때 뭐 해주세요? 반드시 치환을 해주세요. 수학이라는 과목은 간단한 것들을 좋아합니다. 너무 길게 지저분하게 막 식을 늘어놓은 것보다 똑같은 식들은 하나의 문자로 치환을 해버리면, 바꿔버리면 훨씬 더 너희들이 계산하기 편해진다. 이런 의미지. 그래서 1번 문제 같은 거는 어떤 식이 반복되고 있어? 1번 문제는 그렇죠. x제곱 플러스 x라는 식이 반복되네. 얘를 뭐 하자? 보통 고1 수학 상에서는 처음에 x를 많이 쓰는데 조금 지나면 이제 우리가 t라는 문자를 더 많이 쓰거든. 그래서 나는 지금부터 바로 t로 치환할게요. 그러면 주어져 있는 식이 어떻게 됐어? 그렇지. t 플러스 1랑 t 마이너스 4로 치환이 됐고 그러면 이거 보자마자 암산할 수 있는 식이다. 그치? 중딩 때부터 계속 해오던 거. 그럼 여기다가 이제 다시 한번 뭐 해줘야 돼? 원래 문자로 돌려주시면 됩니다.
그냥 주장창 하나하나 전개한 것보다 이게 더 빠릅니다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쵸? 그거는 아니고 이것도 역시 당식 연산단원. 뭐야? 앞으로 너희들은 이 녀석을 이용한 복잡한 문제들을 풀러갈 거거든. 그때 똑같은 식이 2번 이상 반복되면 치환을 했을 때 훨씬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라는 너희들한테 뭐 기본적인 또 자세 요구하는 문제예요. 이 문제 학교 시험에 단독 출제 안 됩니다. 이거는 인수분해에서 더 많이 나올 거야. 그때 쉽게 풀기 위해서 전개하는 걸 미리 연습해 놓자. 이게 목적이에요. 학교 시험에 이거 안 나와요. 이거랑 뒤에 뭔가 이상한 삑 붙여놓고 그놈을 인수분해하세요라고 나오지. 그렇지? 어쨌든 정리해보면 2x의 3승에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 나오겠네. 됐지? 그 다음에 자 2번 봐봐. 2번은 어떤 식이 똑같은 식이 반복되고 있는지 한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래서 이거는 역시 인수분해에서 내가 한 번 더 할 얘기인데 1차 곱하기 1차 곱하기 1차 곱하기 1차 이거 자주 나오는 문제거든. 이때 너희들은 먼저 뭘 하냐면 적당하게 두 녀석을 먼저 전개를 하는 거야. 내가 마음대로 아무거나 고른 건 아니고요. 그 다음 과정을 미리 본 겁니다. 배운 사람들은 할 거야. 1, 3번 전개 보면 뭐 나와? 요거 나오죠. 그 다음에 2번, 4번 전개 보면 뭐 나와요? 이거 나오죠. 보이니 이제? 뭐가 반복되고 있어? 그렇지. 그래서 x제곱 플러스 2x를 새로운 문자 t로 두자. 그러면 원래 문자 x가 아니라 새로운 문자 t에 대해서 t-3, t-8 t제곱 마이너스 11t 플러스 24가 나오면서 전개가 가능하겠죠. 됐죠? 자, 거기다가 이제 다시 원래대로 돌리면 돼. 그럼 내가 아까 말한 거. 그래서 실제 학교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는데요? 여기 뒤에 뭔가 이상을 하나 붙일 거야. 뭘 붙여볼까? 6. 인수분해 하래. 지금 앞에 이상하게 인수분해 되어 있는 거는 뻔히 보이지. 6 때문에 인수분해 잘못되어 있지. 그러면 이 6을 더해줘봐. 뭐 나와? 인수분해 돼, 안 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새로운 문자에 대한 인수분해의 식을 고른 다음 그 다음에 다시 원래 문자로 돌아오세요. 이게 인수분해 단어에서 실제로 등장하는 문제고 학교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문제 중 하나입니다. 그걸 위해서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거라고. 알았지? 자, 지금 일단 6은 다시 생략할게요. 어쨌든 이 상태에서 우리는 지금 전개하고 있는 겁니다. 갑자기 3, 8이 보여서 또 하고 있으면 안 돼. 알았지? 막 내가 지금 인수분해를 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전개를 하고 있었는지 까먹어가지고 막 어버버버 하는 애들 많이 봤는데 그러면 안 돼요. 어쨌든 전개하자. 집어넣자. 바로 엄선할게. 그러면 동류항 한 번만 더 정리하면 답 되겠죠? 답은 생략. 어떻게 하는 건지 알겠죠? 다시 한번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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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의 곱은 적당하게 두 개씩 전개를 했을 때 공통 부분이 발생하도록 인수분해 해주시면 됩니다. 알았죠? 자, 그러면 너희들이 지금 3번 문제 써놓고 한번 풀어봐요. 풀어볼래? 이게 무슨 문제인지 알겠어? 공통 부분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면 하나하나 전개, 그렇지, 방법이 될 수 있지. 만약에 진짜 그냥 전개하세요. 이게 문제로 나왔다면 아마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야. 그게 엄청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니고. 근데 내가 원하는 거는 전개를 하세요가 아니라 더 뒤에 단원에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인수분해. 뒤에 막 이상한 3 붙여놓고 6 붙여놓고 인수분해 하시오라는 문제에서는 그렇게 하면 더 힘들어져요. 싹 전개를 해버리면 훨씬 어려워져. 그래서 지금 이 상태에서도 볼 수 있어야 된다를 요구를 하는 거고 결국 몇 차와 몇 차의 곱이야? 1차와 1차의 곱입니다. 2차와 2차.
2차는 어떻게 만들어져? 1차와 1차의 곱이었겠지. 인수분해 돼? 돼. 인수분해를 슬쩍 해봐요. 미쳤나봐. 그럼 여기도 요렇게. 그럼 뭐야? 자, 그럼 이제 무슨 문제인지 알겠어? 그냥 저 2번 문제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2번 문제에서 내가 분명히 아까 뭐 하라 그랬어? 요 둘이를 전개해야 공통 부분이 발생하는데 처음에 주어져 있었던 저식은 뭐다? 잘못 전개해놨던 거야. 그래서 다시 쟤를 2번으로 바꾼 다음 여기서 다시 1, 3번으로 묶어서 그 다음에 공통 부분이 어디 갔어? 발생하도록 다시 전개하자. 두 개씩. 그럼 그 이하 과정은 2번이랑 똑같으니까 생략할게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태연아? 오케이? 그래서 아까 말했지. 전개하세요가 진짜 학교 시험 문제가 아니라 이 유형을 연습하는 이유는 인수분해 하세요입니다. 그때 싹 전개해 놓으면 발견하기 힘들 거야. 이 상태에서 나와 있어야 너희들이 인수분해가 가능한 거야. 알았죠? 그 유형에 대한 연습이라고 알아두도록 하세요. 자, 넘어갑시다. 이 기본반인데 왜 점점 심화반처럼 수업을 하기 시작하지, 내가? 자, 어쨌든 알았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10분 남았는데 요 유형은 내가 문제는 안 할게. 설명만 하고 마칠게요. 알았죠? 첫날이니까. 첫날 너무 열심히 수업한다, 그지? 차마 내라고는 못하겠지. 자, 얘들아. 곱셈공식의 변형인데 내가 아까 이거 테스트 주면서 외워봐 했었지. 근데 거기에 있는 거 싹 다 있어? 몇 개 없죠? 거기에 이거 1번 있었을 거야. 그리고 3번 있었을 거고 7번 있었을 거고 8번 있었을 거고 9번 있었을 거야. 5번도 있었을 거다. 이렇게 6개니? 몇 개 있었니? 기억나? 5개, 6개 있었어. 아까? 5개 있었지. 하나는 뭐지? 5번이 없었나 보다. 자, 어쨌든 얘네들을 지금 외우세요라는 거는 아니고 우리가 곱셈 공식의 변형이라는 거는 혹시 외우고 있는 사람들, 원래 배웠던 사람들 중에 혹시 외우고 있는 사람들은 잊을 필요는 당연히 없겠지. 근데 까먹었다 그래서 또는 처음 본다 그래서 외우려고 전혀 노력 안 하셔도 되는 공식들이에요. 그럼 곱셈 공식의 변형식이 도대체 뭘 원하는 거냐면 결국 이거 예를 들어서 1번 봐봐. 곱셈 공식에 있던 몇 번? 1번 공식이 a 플러스 b의 제곱의 식이 순서 살짝만 바꿔주면 제곱 더하기 제곱에다가 플러스 2ab잖아. 곱셈 공식에서 원래 이거 자리 바뀌어 있었을 거야. a에 대한 내림차순 쓰느라. 근데 이렇게 바꿔보고 곱셈 공식의 변형식으로 와보면은 몇 번 공식에? 역시 1번 공식에 뭐가 있어? 얘 있지? 제곱 더하기 제곱은 a 플러스 b의 제곱에서 2ab를 빼자. 이거를 암산으로도 가능하겠지만 그냥 단순하게 이항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자, 다시 한번 외울 필요 있다 없다? 전혀 없다. 그럼 굳이 변형식을 왜 만들어 뒀느냐? 2차 방정식을 배운 사람들은 근과 계수의 관계를 잘 기억을 해봐봐.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에서 두 근을 내가 만약에 알파와 베타로 잡는다면 두 근의 합이 항상 나오고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이 등장한단 말이야. 그러면서 제곱 더하기 제곱을 물어볼 거란 말이야. 즉 계수를 알고 있는 2차 방정식에서 너희들이 시키지 않더라도 합과 곱은 알 수 있고 제곱의 합을 물어본다면 그때 사용을 한 게 바로 곱셈 공식의 변형식이에요. 그러다 보면 물론 미지수는 당연히 자리가 바뀔 수는 있지. 여기다 k 넣어버리면은 그냥 곱을 모르는 거잖아. 제곱의 합을 줄 수도 있기는 해. 근데 일반적으로 합과 곱을 아니까 제곱의 합을 구할 수 있는 경우 그게 그냥 기본적인 경우거든. 즉 합과 곱을 줄 테니 제곱의 합을 구해보세요라는 문제가 가장 많이 나올 거라서 그냥 바꿔놓은 것 뿐이요. 뭐? 제곱의 합을 구할 수 있는 식으로. 그럼 그거를
외우려고 할 필요 없이 어차피 2항 정도라면 얘랑 똑같기 때문에 너희들이 곱셈 공식의 변형이라는 이 유형 혹은 공식 혹은 이 단원을 제대로 공부하고 싶으면 곱셈 공식을 순서를 적당하게 바꿔서 합과 제곱의 합과 이건 안 써도 돼. 이 세 녀석으로 이루어져 있는 곱셈 공식이구나. 1번식이 바로 이렇게만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만약에 문제, 이 곱셈 공식 변형 뒤에 있는 문제들이다. 실제로 너희들한테 줘요. 이걸 물어보고 있다 치자. 만약에 이렇게 물어본다면 너희들은 얘를 곱셈 공식으로 곱셈 공식의 변형으로 미쳤나봐요. 외우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주어져 있는 합과 둘씩 곱한 녀석들의 합과 제곱의 합으로 이루어져 있는 곱셈 공식을 떠올려 주기만 하면 돼. 아이씨, 왜 이렇게 잘못 쓰니 오늘? 알았죠? 이렇게만 들어가면 되는 거지 굳이 곱셈 공식의 변형식을 외워서 거기다가 대입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자주 물어보기는 제곱의 합을 물어볼 거라서 그렇게 바꿔놓은 게 바로 여기 있는 7번이지만 항상 제곱의 합을 물어본 건 아니거든. 합을 주고 두 개씩 곱한 걸 주고 제곱의 합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얘네들을 주고 얘를 물어볼 수도 있고 얘네들을 주면서 얘를 물어볼 수도 있는 거야. 물어보는 게 바뀔 거기 때문에 굳이 변형식을 외워봤자 의미가 없어요. 딱 이 상황이 아니면 쓸 일이 없거든. 그래서 곱셈 공식의 변형에 있는 저 7번도 결국은 곱셈 공식에 있었던 원래 식에 있는 게 합과 두 개씩 곱한 것들의 합과 제곱의 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어디 갔어? 3번도 역시 마찬가지. 이제 보여? 얘네들이 넘어가면 곱셈 공식 내가 새롭게 외우자 했던 그 7번인가 8번에 있는 그 공식이지. 그 공식이 합과 곱과 3승들의 합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이 9번 같은 거는 너무 기니까 저기 곱셈 공식 가서 설명할게. 그 9번 공식이 변형식에 있는 9번 공식이 바로 뭐냐면 바로 여기 있는 9번입니다. 여기 있는 9번도 너희들이 어떻게 바라보자? 얘는 세 문자의 합과 세 문자의 제곱의 합과 마이너스를 묶었다 치면 세 문자의 둘씩 곱한 녀석들의 합과 우변은 3승들의 합과 세 문자의 곱으로 이루어져 있다. 5개가 다 다르지. 저 5개 중 4개를 주고 하나 물어볼 때 사용하는 공식입니다. 라는 의미예요. 누구로 이루어져 있는지 그 녀석들을 근데 요새 언어 능력이 딸리는 것 같아.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그 구조를 기억하자. 이게 변형식이 원하는 거야. 알았지? 됐죠? 네,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오늘 내용 너무 쉽지? 그래서 목요일부터 좀 슬슬 어려워지다가 토요일이 되면 이제 본격적인 수학 시작한다고 보시면 되고 거기서부터 속도 좀 천천히 나갈게. 알았지? 네, 잘 가요.